일부 사립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회계부정. 학교에서 이제 교육비로 쓰여야 될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학교들에서 이제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불의를 참지 못하고 고발하게 되는 거죠. 가끔씩 이제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런 어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제대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제대로 바로잡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립학교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D고등학교에서는 양심적인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 그리고 선생님이 오히려 징계를 받고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조 후보께서는 법원의 판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립학교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될 교육청에서 답이 없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과연 존경하는 선생님을 잃은 그런 학생들은 누구를 믿고 해결을 갖다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립학교의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다. 저는 반드시 교육청에 들어가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학에 이렇게 아까 1억 횡령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국민 앞에 서울 교육이 이런 사학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거를 놔두고 나 교육 못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신 적이 있는지, 검찰에 고발하신 적이 있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멀거니 이렇게 법원 판결을 바라보면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교육청이 하나의 어떤 재단과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 때 교육청이 유리하겠습니까? 개별 사학이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교육청은 감사 기능이 있고 또 이거를 제대로 대응할 변호사도 있고 교육청이 진리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제대로 법원에 노력을 했다면 결코 진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어처구니도 없게 문제가 있는 사학한테 오히려 재판에 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서울미술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 아시죠? 예. 네네. 서울미술고등학교가 기본적으로 지금 등록금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 일반고입니까? 자율고등학교입니까? 자율고등학교죠. 서울미술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입니까? 자율고로 되어서 이제 등록금을 이제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재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인데도 지금 자율고등학교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2017년 12월 달에 서울미술고등학교에서 감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감사가. 예. 예, 끝났는데 지금까지 서울미술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서울미술고등학교에 이제 회행되신 선생님께 제가 예.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어떻게 아침에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 재단으로부터 이제 직위해제를 당하셔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편의점에서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정부, 촛불정부 그리고 진보교육감화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재단에 의해서 양심적인 교사가 오히려 직위해제를 당하셔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편의점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으시다, 또는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이나 서울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립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학교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같이 거기서 인간적인 유래를 형성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이걸 완전히 분해시켜서 반을 없애는 이런 방식으로 고교 학점제를 실시한다. 이건 엄청난 어떤 변화입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던 교사로서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걸 덜컥 발표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연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게 맞는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20명의 교사가 필요한 학교에서 10분만이 정규직 전문직 교사이고 10분 이상이 비정규직 강사로 이루어진 이런 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런 학교에서 제대로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시기에 학교에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챙겼어야 됩니다. 학교 관리자들을 교육하고 교사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그런 여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입니다. 학교에 또 나아가서는 교육청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제대로 이끌어가고 하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까? 서울의 교육, 서울의 학교가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미투 운동을 전개했을 때 어떤 성범죄에 노출됐을 때 그거를 제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갖추고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계속 이제 머뭇거리지 않도록 자신이 어떤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주저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교육을 맡아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행복한 교육, 지금 우리 서울 교육이 밝은 봄날을 맞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활기에 넘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서울 교육의 리더십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학부모님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